일단 화자가 있는지, 과거에 대한 반성인지인데, 자, 화자가 직접 드러났냐 드러나지 않았냐 물어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건 무조건 맞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과거인지 아는 거는 과거 시제나 부사어 같은 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 반성할 수 있는 내용 같은 거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보자.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해석을 해보니까 등불이 하나 걸려 있는데 나한테 어디 가니?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를 가라는 신호는 신호등이잖아. 근데 문제는, 자, 일단 화자가 나와 있고 어딜 가라는 신호인데 어떤 신호? 슬픈 신호라고 해놨잖아. 그럼 화자가 느끼기에 이 신호는 슬픈 신호로 느꼈으니 뭔가 확신을 갖고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아니면 확신도 없고 방황하는 상황 같아? 후자겠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필기를 해주시고, 자, 뭐 이 작품은 여러분 언제 봐도 보는 작품이니까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개념은 차단한인데 이거를 시적 허용이라고 해요. 그럼 시적 허용은 뭐냐? 문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건데 시에서는 시의 표현법을 위해서 허용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운율 같은 건데 무슨 얘기냐? 차단, 뭐 차단한 보다는 보면은 한 4글자 정도 이렇게 맞추고 있는 게 보이잖아. 차단, 한, 길게 써가지고 네, 호, 올, 로 이런 거 4글자 4글자를 좀 맞추면서 이걸 좀 맞추려고 했다고 이제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차단한도 그렇고 홀로가 아니라 호올로라고 한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시적 허용이더라. 긴 여름에 이런 것도 시적 허용이라고 보더라. 그래서 번호 1번이 지금 시적 허용이거든요. 여기도 길게 이런 거 시적 허용이죠. 차단한 이런 것도 다 시적 허용이죠. 그래서 보면은 뭐 호올로 이런 거는 전부 다 시적 허용으로 문법적으로 인정되진 않지만 시에서 허용하는 거고 운율 때문에 쓰는 거다.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아, 비인도 마찬가지죠. 비인데 굳이 비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시적 허용들이었고, 많이 나와서 다시 한번 현관펜으로 쳐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자세히 물어드릴게요. 필기하세요. 자, 되셨으면 이제, 자, 신호인데, 잘 보세요. 나 혼자 어디를 가라고 하는 슬픈 신호냐, 즉 주어 신호가 나한테 어디로 가라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야? 의인법이죠. 근데 신호는 사람이 아니잖아. 의인법이고 생물도 아니잖아. 그런데 사람으로 비유를 해놨으니까 화류법도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 슬픈 신호라고 했죠. 그럼 봐. 신호가 슬플 게 뭐 있겠어? 아, 이걸 뭐라고 한다? 객관적인 대상에 관련을 지어 표현했다라고 해서 객관적 생산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날개를 접었대요. 자, 4번인데 4번은 의인법일까 화류법일까? 자, 인간은 날개가 있어 없어? 없죠. 새가 날개가 있죠. 그러면 사람으로 빗댄 게 아니라 뭐에 빗댄 거예요? 생물. 그래서 생물에 빗댄 것을 화류법이라고 한다라고 배우셨고, 그래서 우리 지금 서술형에 정리해 놓은 것도 마찬가지요. 필기하고 계시죠? 미안해 얘들아. 선생님이 어제부터 이제 하루에 9시간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저도 영혼 지금 약간 탈출해 있었는데, 간식 다 돌았나요, 여러분? 간식 어디 있어? 다 썼어? 안 쓴 사람 돌려줘 얘들아. 이렇게 쭉 돌려. 옆으로 돌려주세요. 간식 먹으면서 해야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저도 지금 약간 메탈 났어요. 슬픈 신호냐? 굳이 물어봤잖아 혼자서. 그래서 5번째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서리법인데, 나중에 서리법은 뭐 의문의 형식, 뭐 서리법, 그 다음에 수사 의문 등등 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정리할 게 오늘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같이 나와 있으니까 6번째 이걸 뭐라고 하면 되겠어? 지유법이라고 하면 되겠죠?
매개어가 직접 드러내는 게 직유법이다. 자, 7번째. 야경이 찬란하다라고 내 느낌이잖아. 이것도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잡초인 양. 이런 것도 직유법입니다. 자, 사념이 벙어리가 되었다. 자, 봐봐. 벙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말을 할 수 있다, 없다잖아. 그러니까 인간에 관련된 거니까 뭐라고 봐야 돼? 의인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 더 얘기할게, 얘들아. 사념이 벙어리가 되었다는 거는 10번. 형상화라고도 하는데 왜 형상화냐면 사념이라는 거는 관념이에요. 그런데 벙어리라는 건 사람으로 눈으로 보이잖아. 그래서 사념, 관념을 벙어리라는 구체적인 걸로 표현했고, 그래서 추상관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형상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눈물 겹다라고 하면 돼. 눈물 겹구나 라고 굳이 표현을 했네. 이거를 영탄법이라고 해요. 영탄법은 뭐야? 감탄 표출인데 감탄사 또는 감탄형 종결어이에요. 여기는 감탄사는 아니고 뭘까? 감탄형 종결어를 썼겠죠. 그 다음 봐봐, 얘들아. 여기 피부 바깥에 스미는 어둠. 어둠은 뭐지? 시각이죠. 근데 피부에 스민다? 시각인가?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 맞죠? 근데 촉각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공감각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 헷갈리니까 일단 넘어가고. 자, 여기 좀 중요해요. 공허한 군중. 여러분, 군중은 사람이 되게 많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많다야. 공허하다는 마이너스 많다죠. 이렇게 모순적으로 수식을 해놨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12번 모순형용이라고 하고, 맞니? 이걸 뭐라고 한다? 역설법이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나한테 어디로 가라는 슬픈 신호가 나한테 어디로 가라고 했잖아. 얘도 뭐다? 그러면 의인이 될 것이고, 또 비인한을 뭐라고 해야 돼? 여기도 네, 시조고요. 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거의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여러분을 계속 물어보게 되는 내용이냐면, 사실 이 똑같은 걸 고2 때까지 계속 물어봐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이게 비중이 한 50%, 고1로 가면 비중이 한 30%, 40%, 고2로 가면 20%로 줄고 수능으로 가면 10%로 줄어.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국어라는 공부를 했을 때 국어 시험을 딱 치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중등 내신은 한 지금 해야 되는 게 50%, 고1 내신은 40%, 뭐 고2 내신은 20%, 마지막 고3 내신은 혹은 수능은 10% 정도로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점점 줄어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처음 배우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1차 방정식이나 1차 함수를 지금 배웠으니까 어렵지만 뭐 고3 되면 무조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것처럼 얘는 점점 줄 거야, 비중이. 근데 일단 지금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그 서술형으로 제가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써저는 있지. 내가 프린트에다가 이렇게 항상 가지고 다니려고 했는데 기억납니까? 혹시 저거 없는 사람 집에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 수업 시간에 가지고 다니는 거 항상 프린트 정리해서 다니시고, 저 개념들은 암기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시험 칠 거니까 잘 준비해가지고 오십시오. 자, 그럼 이 사람은 반성은 모르겠고 고뇌는 있죠. 그래서 일단은 가를 기준으로는 고뇌가 보이고 가를 기준으로는 반성을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여기 김수영의 사령도 볼게요. 워낙 내신에도 많이 나오니까 같이 정리해 볼게요. 점점점점. 활자가 자유를 말한다. 활자가 자유를 말한다. 무슨 법? 의인법이죠. 나는 죽어 있는 거 아니냐? 죽어 있으면서 괜히 물어봤으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어? 서리법이죠. 벗이여. 이렇게 부르는 걸 뭐라고 하면 여러분 돈호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여가 뭐냐인데,
여기 있는 이연은 뭐라고 하니? 호격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뭔지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얘들아. 조사는 뭐야? 돕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은는, 만도 같은 보조사, 주격조사 이가, 그 다음에 목적격조사 을을, 부사격조사 에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거는 이제 문장에서 역할에 붙는 역할조사, 즉 격조사라고 하는 거고, 그 격조사 중에 호격조사, 부르는 애들 대상으로 붙는 게 호격조사예요. 자, 그대 말을 숙여 듣는 게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봐봐. 들지 않겠지, 들지 않아라. 비슷한 게 마음에도 마찬가지. 뭐니? 그래서 이거를 유사 시행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뭔가 텐션 있게 재밌게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서로 어색하죠? 6개월째 봐도 어색하죠, 지금? 자, 유사 시행의 반복이고, 나중 유사 구조 반복이라고도 배우세요. 왜? 마음에 부사어, 들지 않다. 마음에 들다, 본영원이죠. 않는다, 부정의 서술어죠. 그래서 마음에 부사어, 들다, 서술어, 않는다, 뭐 보조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서술어라고 봐야 되겠다. 부사어가 아니라. 그래서 서술어, 서술어 두 개. 그래서 부사어, 서술어, 서술어. 부사어, 서술어, 서술어로 유사 시행 반복 또는 유사 뭐라고? 통사 구조의 반복입니다. 됐죠?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자, 그럼 봐봐. 마음에 들지 않으라가 지금 3번이나 반복되는데, 자, 그대는 모두 다 뭐 하고 있어? 반복도 하고 있지만 변화도 시키고 있죠. 이걸 뭐라 그래? 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는 또 변화하고 있는 것도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 마음에 안 드는 걸 나열하고 있죠. 도. 자, 이렇게 황혼도 마음에 안 들고, 돌벽 아래 잡초도, 푸른 페인트빛도, 이 고요함도 저 고요함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걸 전부 다 뭐 하고 있다? 반복이고,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가? 시어가 반복되고 있고, 된 여기까지 필기 정리하시고 4번까지 되셨어요? 이제 5번 가겠습니다.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라는데, 봐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전부 다 뭐니? 변주죠. 됐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서 계속 봐봐. 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자유를 말하는데, 얘들아, 자유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쉽게 얘기하자. 좋은 거죠. 그러면 이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나의 영은 죽어 있다? 현실적으로 나는 좀 부정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얘들아. 우리가 예를 들면, 좀 뭐랄까, 살을 빼고 싶어. 근데 니는 해당이 안 되겠다.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을 해서 몸을 키우고 싶어. 그럼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운동하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들어요. 그러면 나의 이상적인 모습은 뭐야? 근육 빵빵한 그런 이상적인 모습인데, 현실은 집에서 치킨 먹고 있다는 거지. 그럼 비슷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유를 말한다. 즉 독재에 저항해서 민주주의를 외쳤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다. 즉 누군가는 이렇게 독재에 저항한 민주주의를 외쳐야 되는데 나는 죽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이거는 자기 비판이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 나는 되고요. 고뇌도 되죠. 그럼 얘는 틀렸고, 가 때문에 틀렸고, 얘는 두 번째 거는 맞았죠. 가나 둘 다 체크가 되고. 된 여기까지. 자, 필기 한번 해보시고 하나 더 보자, 얘들아. 여기도 야 이거 무슨 법? 서리법이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이제 들어가시면 얘들아, 너희 학교 작품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왜 이걸 지금 해야 되는 거냐면, 내년쯤 되면 뭘 하셔야 되냐면 수능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제 앞서 풀린 문제가 수능 문제인데, 문제가 뭐냐, 이거 좀 알아야 돼. 어떤 애는 하나 틀렸어요. 어떤 친구는 절반이 틀려요. 근데 자, 우리가 자사고를 희망하는 친구들 있죠. 해운대고 같이 부산에서 제일 대학을 잘 가는 자사고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2학년 때 여러분 수준 중2 때
수능 문학 문제가 풀려야 되고 중3 때 수능 독서 문제가 풀려야 돼요. 그래야지 첫 시험에서 1등급 이내로 전교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왜냐하면 시험이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해운대고 고1 첫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걸 갖다 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고1들이 갑자기 고3에서 제일 어려운 걸 풀겠어? 방법은 하나예요. 중3 때 해놔야지. 그런데 독서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3 때 독서를 끝내기도 어렵고요. 문학은 언제 할 건데? 중2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중2 때 저랑 OX 문제를 하고 있잖아. 근데 얘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냥 일반고 고1 내신 수준이야. 그런데 일반고 고1 내신도 이거를 100% 한다고 해서 1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이제 슬슬 어느 정도는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사고를 갈 건지 일반고를 갈 건지, 그리고 내가 일반고를 가든 자사고를 가든 가고 싶은 대학이 뭐 서울대인지 연고대인지 아니면 뭐 의대인지 치대인지, 근데 솔직히 가고 싶다고 가냐? 그런데 이거야. 뭐 부모님이 가라고 했든 니네는 뭔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요즘 시대는 그렇잖아요. 뭐 의치대학, 뭐 메디컬, 뭐 스카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그럼 얘들아, 이과 메디컬, 뭐 문과 스카이라고 했을 때 이과 메디컬, 문과 스카이를 가는 일반적인 경우로 놓고 보자. 그랬을 때 늦어도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까 얘기했던 수능 문제가 풀리고 있어야 되고, 그럼 이 시기에는 얘가 완전히 소화가 돼야 되는데, 너희가 학교에서 내신 작품 내면 한 5-5작품 정도 하니? 시험 범위에? 현대시 같은 거? 맞잖아. 현대시 5개, 뭐 현대소설 2개, 뭐 그래가지고 화장 뭐 몇 개, 시험 범위가 1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로는 터무니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고3, 고등학교로 올라가잖아. 무조건 중위권이야. 그래서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이야 90점 이상만 맞으면 A를 맞으니까 그게 문제가 없어. 그럼 솔직히 전교생이 A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신 당연히 하셔야 되고 내신에서 이런 거 분석할 거거든요. 근데 그건 기본이고, 계약해서도 뭐 다른 학교 내신이든 뭐든 하셔야 돼. 공부량이 여러분 생각보다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못하겠네?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그럼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0등 안에 드는 선진국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힘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물론 또 한편으로는 뭐 여러분 공부 이렇게 시키는 게 아동학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 나는.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이 뭔가 해가는 데 있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니까 정리 한번 해봤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55페이지 보겠습니다. 간식 다 돌았니 얘들아? 저도 빨리 간식 다 돌았어요 선생님. 안 드시는 분, 드실 건데 안 쓰신 분, 예, 안 드시는 분, 오케이. 한 명만 쓰면 되고, OMR 안 내신 분 내주시고, 간식 적었어요? 주세요. 얘들아 간식 주문하고 시작할게요. 딸기라떼 없대. 딸기라떼 시키시면 뭐 드실 거예요? 뭐 드실 거예요? 초코라떼로? 시원한 거죠?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그 인수인계 간략하게 해주시고 퇴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드시는 분? 손? 오케이. 이거 주문만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선생님 그 퇴근하셔야 되니까 그 밀착독 보내는 거는 인수인계 안내해 주시고. 자, 계속해서 55페이지 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던 뭐 이상, 현실, 뭐 이상과 현실의 대비 뭐 이런 건데, 아, 뭐라 그럴까? 이제 여러분이 아직은 뭐 지금도 그렇겠지.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 괜찮아요. 손 한번 들어오세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건가요? 손 든 거 맞아? 보러 가요, 그럼 한 번씩? 한 번 보고 갔어요. 아, 자주 보러 안 가는구나. 아, 또 이제 대답이 없네. 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학원에 있는 걸 원할까? 아니면 야구장에 가는 걸 원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또 혹시 연애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신있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랑이잖아요. 없습니까? 자,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뭐 연애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연애하는 사람이 어디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럼 그 친구를 내가 보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봐봐. 여러분한테 있어서 이상적 공간을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여기가 이상적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현실적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내가 뭐 공부하는 게 너무나 좋아. 그럼 부정적 현실은 아니겠지만, 아, 너무 싫어. 그럼 여기는 사실 부정적 현실이 될 수 있겠잖아. 그럼 내가 부정적 현실에서 이상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추구하며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인간의 어떤 그런 거 같은데, 우리 인간이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건 아니야, 얘들아. 근데 좀 잘 알고 계셔야 돼. 우리 인간이 현재 내가 현재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면 우리 인간의 욕망은 보통 이런 거를 추구하게 돼요. 그럼 봐봐. 이 차이가 벌어지잖아. 이게 보통은 동기도 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동기도 되지만 또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괴로움을 줄이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키우거나 얘를 줄여주면 이 괴로움은 줄어들겠지.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면 괴로움이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욕망을 줄이면 괴로움을 줄 수도 있어요. 되게 간단한 공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거는 차차 판단하시면 돼. 그런데 이건 있지. 될 대로 되라. 뭐 그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는 거 괜찮을 수도 있어요. 사실 다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고민거리들을 담고 있는데, 야, 그렇다고 니네가 깐난애로 태어나고 치자. 깐난애 본 적 있어요? 똥오줌 못 가리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내 나이 먹고 똥오줌 못 가리고 기저귀 차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 자, 깐난 애들은 언어 표현이 안 되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울어버리지. 그럼 내가 마찬가지로 아, 지금 졸리다고 울어버린다고 생각을 해봐. 무슨 말이 이해되니? 사회 안에서 생존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개개인의 삶도 있지만 사회적 삶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무 사회적 삶으로만 살면 당연히 개인이 없으니까 그것도 의미가 없는 인생인 거고, 너무 개개인만 있어도 사회에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셔야 되는 거거든, 항상. 자, 그러면 어쩔 수가 없이 그걸 찾다 보면 내 편한 것만은 찾기 힘들고, 더군다나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부정적 현실 인식과 이상 추구란 이런 측면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됐어? 그래서 혹시 필기 어렵니 혹시? 필기 한번 할래요? 미안해. 지금 중2 데리고 이런 말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아직 안 친하잖니? 그럼 이제 또 어떤 포인트에서 웃는지도 모르겠고, 제일 민망할 때는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 재미가 없을 때,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정말 그거는 최악이잖아요. 그러느니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인 건데, 그래서 대답을 좀 해주시면 뭔가 좀 공감대가 만들어지면서 그래도 웃고 얘기할 만한 게 생기지 않을까요?
필요하셨나요? 자, 그럼 봐. 자, 그러면 이상 추구하면서 현실의 모순 비판이 이상과 현실의 대비냐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한번 쭉 읽어볼게. 겨울나무랑 바람을 본 거야. 바람 어떻게 봤을까? 겨울나무가 흔들렸겠죠. 즉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지. 그런데 철험이니까 무슨 법을 썼어? 지규법을 썼죠. 바람을 빨래에다가 뭐 했어? 비유했죠. 그리고 봐봐. 바람이 어떻게 돼 있어? 머리채가 길대. 머리채는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인간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무슨 법? 의인법. 두 번째는 뭐? 지규법. 그래서 바람이 머리카락처럼 보인다는 거야. 왜? 겨울나무에서 막 흔들리는 걸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됐니? 나무랑 바람이 둘이 같이 있는 게 되는 거잖아. 나무와 바람이 혼자가 아니래. 자, 혼자이다 아니다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인간에다 쓰이는 거니까 의인법이지. 자, 그럼 여기까지는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거냐? 선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뒤쪽에 자기의 정서가 나오면 후정인데 이 사람은 뭘 봤어 지금? 자연물을 봤죠. 자연물을 보고 뭘 느낀 거야? 깨달음을 느낀 거예요. 그러네. 겨울나무랑 바람도 혼자 살고 있진 않구나. 그러면서 뭐 했어? 겨울나무랑 바람을 보고 깨달은 걸 나한테서 뭐 했니 지금? 확장을 했어요. 야, 나도 혼자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뭐래? 그래, 하늘은 함께 있어 주잖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죠. 외톨이로 있어도 하늘은 혼자지. 근데 어차피 인생은 혼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얘들아. 예를 들면 제가 지금도 참 보고 싶은 콩이가 있어요. 보고 싶은 콩이가 있는데 잠깐만. 어떻게 보여주지 이걸? 이 갈 수가 있나? 링크, 복사, 공유 대상. 되나보다. 되나보다. 됐다. 보이는 거야 설마? 네. 사람보다 일찍 죽는 줄 알아? 몰라. 아니 아무도 사이트도 잡았고. 영화는 안 보는데 내가 예전에 주변주의 신화를 만들었는데 거기 엔딩 쪽에 그런 대사가 있었어. 자바키니는 미국 땡기고 간도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게 저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계산이 그거도 간단히 깔리는데 이 강아지들은 그 계산이 없어요. 너무 믿음이 강해서 그러니까 이 내가 좋아하는 한 사람한테 대해서 너무 몰입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쏟는 시간이 길지가 아니야. 슬프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전 여친 헤어진 지 3년 5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3년 5개월도 모르겠다. 3년 반 정도 넘게 지났는데 솔직히 이제는 진짜 아예 아무렇지도 않고 뭐 솔직히 잘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아는 사람이니까 뭐 어쩌다 한번 길 가다 마주칠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이제 반갑게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다시 만나자? 굳이 뭐 3년 6개월 정도 지났으면 각자 인연이 있지 않겠니? 근데 얘가 이름이 콩이에요. 얘 이름이 콩이고 얘는 몸무게가 45kg예요. 몸무게 몇 킬로예요? 물어보면 안 돼요 혹시? 몸무게 몇 킬로예요? 몸무게 몇 킬로예요? 진짜 똑같아요? 콩이랑 몸무게가? 45라고 한 거 아니야? 봐봐 저 몸무게야. 그래서 걔가 굉장히 커요. 잠깐 보여줄게. 왜 안 가지? 가라. 수락. 가라. 제발 가줘. 반려동물. 콩 있다. 얘가 콩이에요. 이렇게 생겼죠? 앉아있어요, 이제. 거의 이제 45kg만 하잖아. 이게 사람 자리에 앉는 거에 지금 앉아있잖아.
이렇게 생긴 애였어요. 근데 이제 너희는 이제 좀 무섭게 생겼을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첫인상이 너무 안 좋았어. 그런데 얘가 45kg인데 한 번도 사람을 문 적도 없고 짖은 적도 없어. 사람 엄청 좋아요. 엄청 귀여워. 애교가 되게 많아. 그 얘는 자기가 소형견인 줄 알아. 내가 같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45kg로 깔아 뭉개 나를. 그런데 사람 발은 이만큼 크잖아. 근데 얘 발은 요만해. 그러면 압력이 이제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제 누르잖아요. 엄청 아파. 근데 자기는 막 귀여운 척 하고 싶은 거야. 그럼 45kg짜리가 막 계속 너한테 앵긴다고 생각을 해봐. 애는 45kg를 내가 들어줄 때까지 얘가 계속 앵겨. 엄청 얘가 애교가 많아. 봐봐, 이런 것도. 뭐 하고 있어? 이러면서 빼꼼 쳐다보고. 너무 귀엽지 않니? 뭐 이러면서. 너무 귀엽잖아요? 이 표정이 이렇게 되게 신기한 거 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냥 귀여워서 미치겠어, 아주 그냥. 다른 건 모르겠어. 근데 이제, 다른 거는 기억도 안 나고 별로 관심도 없지만, 콩이는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봐봐. 자, 봐봐. 콩이랑 헤어지고 혼자 있잖아요. 그치? 그럼 뭔가 나도 위로를 좀 받아야 살 수 있지 않겠어? 그런데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뭐 콩이랑 헤어졌든, 아니면 전 여친하고 헤어졌든,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든, 누군가 이렇게 외톨이,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이별 상황이 있었던 거죠. 또는 뭐 왕따 같은 상황이 있었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뭐가 있다? 그래, 하늘은 같이 있지. 그래, 뭐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 은총이라는 건 뭐니? 그렇죠. 신이 주는 뭔가 깨달음 또는 뭔가 삶이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의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신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거다. 사랑이라는 것도 섭리, 우리의 깨달음의 뭔가 과정쯤이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기로 했던 거야? 그렇지. 삶이 힘들어도, 사랑을 잃었어도, 그러니까 실연이라고 하잖아. 실은 이제 잃었을 때 우리가 뭐 실패하다, 그 실자예요. 그럼 봐봐. 실은 잃었는데 뭘 잃었어? 인연을 잃었잖아. 그럼 실연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다? 삶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찡찡 짜고 있고 울면 뭐 할 거야? 두 발로 딛고 일어서고 이제 하나씩 살아가야지. 그렇게 마음 좀 사귈 줄도 알고, 왜? 힘들다고 괴롭다고 다 찡찡대고, 우리 2살 먹은 조카나 울어서 해결을 하는 거지. 내가 이 나이 먹고 울어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리다고 사실은 이렇게 포용력이 없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좀 적당히 좀 너그러워질 필요도 있고, 이 생명을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고, 그렇게 삶이라는 게 축하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누리며 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은 뭘 깨닫고 있어? 삶의 자세를 깨닫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굉장히 좀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예를 들면 부산이 전국 입시 꼴등이거든. 근데 그 이유는 한편으로 이 동네 사람들 성격이 제일 좋아요. 제가 우리나라 이제 7대 학군이라고 하는 대치, 서초, 분당, 목동, 대전, 둔산, 대구의 수성구, 부산 센텀, 이렇게 7군데를 가보잖아. 여기에 이제 광주까지 봉선동도 있을 거고. 그럼 저는 전국 8도를 돌아가며 수업을 해봤거든. 상상고 애들 수업도 해본 적 있으니까 전북도 가봤겠죠, 전주도 가봤겠죠. 강원도는 가본 적 없어요. 강원도 가본 적 없고, 옛날에 제주도 한번 살았었고. 그러면 사실은 진짜 강원도 빼고 전국 수업을 다 해봤거든. 그런데 전국 어딜 가도 이 동네 사람들이 제일 나이스해요. 제일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동네 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를 거야. 근데 여러분이 아마 서울 생활을 하시고 사람에 치이다 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같아. 근데 이유를 생각을 해보잖아. 첫 번째는 그나마도 우리나라에서 날씨가 제일 좋아요. 진짜로. 미세먼지에서 제일 벗어져 있잖아. 첫 번째는 그거. 두 번째는 여기가 이제 좀 바다에 끼고 있으니까 여름에 덜 덥고 겨울에 덜 추워요. 이게 덜 덥고 덜 추운 거야. 서울 가면 얼어 죽고 쪄 죽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도 이제 관광객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인구 밀도가 여기랑 차원이 달라. 서울은요, 옛날에 이태원 터지고 나서 좀 안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서울대가 사당역 옆에 낙성대역 후문 관악 공익버스 타고 올라갔는 데거든. 사당역에서 환승하잖아.
내 의지로 환승할 수가 없어. 일단 환승하러 깨어나오잖아요. 자동 무빙워커예요. 내가 힘을 안 주고 있어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우르르르르 가고 있어. 그래서 사당역 환승할 때는 무조건 하루에 한 명 이상 출근길에 우는 모습을 내가 봤었거든. 말 그대로 지옥치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야. 근데 부산 딱 가봐요. 부산은요, 사람에 치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사람에 치일 일도 없으니까 덜 스트레스 받고, 막 부산 길이 험하다고 하는데 서울 가보세요. 서울은 더 말도 안 되게 험하거든. 그러면 그렇게 치이고 경쟁 속에서 막 살던 사람들은 어쨌든 사람 사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이 동네는 그런 여유가 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성격들이 좋아. 그러니까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 이건 장점이야. 근데 단점은 뭐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뭔가 노력을 안 해. 적당히 살아버려요. 그건 여러분 선택이라고. 자, 이제 이런 정도 얘기를 들으면 왜 드린 거냐? 그럼 작품 이해가 되지. 이 사람은 뭐야? 힘들었던 거야. 콩이가 보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스스로를 한번 위로해보는 거죠. 됐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볼게. 이상을 추구하면서 현실의 모순 비판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 삶을 뭐라고 보겠대? 삶이 힘들어도 축연이라고 알자. 황송하다고 생각을 하자. 너그럽게 살아가자. 누리자. 계속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 비판 아니죠. 이상과 현실의 대비 잘 모르겠고 초월적 세계도 아니에요. 현실적 세계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거지. 현실적 세계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거지. 씁시다. 주제는 뭐라고? 현실적 삶에서의 긍정적 삶 지향.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자, 하나 더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초월이라는 게 뭐냐? 이거 다 단어 뜻들이야. 적어줘야 돼. 열심히 하고 좀 이따 관심 먹읍시다. 봐봐. 초월이라는 거는 이런 거야. 혹시 근데 요즘 애들 게임도 안 해가지고 게임 하는 사람 혹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해본 사람? 해봤어요? 놀이라는 게임을 해본 사람? 놀도 모르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해본 사람? 오케이. 많이 해봤네, 게임. 게임을 하면 뭐가 있니? 천상계라고 표현하잖아요. 신들이 사는 세계가 있잖아. 여기는 인간계잖아. 티어가 그렇잖아. 옛날 사람들도 티어를 나눈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냐면 초월적 세계, 천상계, 신이 사는 공간이 있고 우리 현실 세계, 인간계 공간이 있다고 본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런 초월적인 공간을 뭐라고 했냐? 자, 불교 어디서 왔어? 인도니까 서쪽에서 왔죠. 그래서 서라고만 쓰기도 하고 또는 서쪽에 있는 올바른 땅이라 서방 정토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자, 유교에서는 뭐라고 썼을까? 유교에서는 세속을 벗어난 곳, 탈속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유교랑 반대되는 개념, 세속이겠죠, 여기가. 서방 정토랑 반대되는 개념도 이제 세속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해요. 됐니? 서양에서는 뭐라고 했을까? 서양에서는 여기를 이데아가 지배하는 세계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동양이고 서양이고 이렇게 두 개로 쪼갰다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한가 같은 거 공부하면 불교에서 저승을 뭐라고 했냐? 미타찰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실에서 누이의 죽음 때문에 헤어졌거든? 그럼 누이 죽음도 어떻게 하면 해결돼? 미탈찰에 해결될 수 있잖아. 비슷한 거다? 너 이런 거 알죠? 강아지가 보통 먼저 죽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실 지금 콩이를 생각할 때마다 약간 울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수명이 10살짜리 로트와일러야.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미 수명이 10살이었어. 근데 이제 그때 병원 검진 갔을 때 의사분께서 그랬었어요. 얘가 12살 때쯤, 그러니까 10살하고 12살 때쯤 한번 고비가 올 텐데 10살 보니까 너무 건강한 것 같고 12살까지는 잘 살 거고 12살 때쯤 고비가 올 건데 넘기고 나면 그래도 몇 년 더 살 거다. 근데 벌써 3년 절반이 지났잖아요. 지금 콩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정말 콩이를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정말 뭐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야. 왜냐면 술 처먹고 새벽 4시쯤에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전 여친한테 몇 번 전화를 하다가 사단을 박힌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한 2, 3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제 콩이를 볼 수가 없잖아. 그럼 콩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런 전설 들어봤어요? 내가 키우던 강아지나 나를 엄청 좋아했던 강아지가 나보다 먼저 죽으면 저승에 가서 무지개 다리 건너서 주인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동화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맨날 인스타 같은 데 뜨는데 나는 그걸 믿고 싶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어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우리 콩이를 만났으면 좋겠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산단 말이야. 그럼 내가 생각하는 무지개 다리 건너는 여기죠.
야, 그럼 당장 나도 무지개 다리 건너면 되는 거 아니야? 콩이 보고 싶으면. 아, 그렇게는 또 여러분을 또 내가 가르쳐야 되는 그런 나의 인생도 있잖아요. 나의 현생도 있잖아요. 그래, 현생 열심히 살고 우리 무지개 다리 건너서 콩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누이의 죽음도 또는 콩이의 죽음, 콩이 안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시에다 쓰는 거야, 얘들아. 쉽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초월적 세계, 뭐 죽어서 해결해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 현실에서 그냥 삶이 행복하다. 현실의 삶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현실의 무슨 비판도 아니라고. 정답은 그래서 뭐다? 틀렸다 확인되시죠? 필기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OX 문제를 푸는 것도 연습하셔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국어를 배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 삶에 대한 이해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삶에 대한 뭔가 고민도 뭔가 답도 슬슬 나오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됐니? 자, 정리하셨고, 자, 한두 개만 더 보고 간식 먹을 건데 선생님 간식 온 거 같거든요. 뒤쪽에 좀 깔아주시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서 같이 간식을 볼게요. 자, 이거 하나만 좀 집중해서 보고 마무리 지을 건데, 자, 이제 이거는 봐봐. 현실은 누이의 죽음이야. 나의 이상은 누이의 삶이죠. 자, 그럼 봐라. 누이의 죽음은 돌릴 수가 있어? 없지. 그럼 누이의 죽음과 누이의 삶이라는 괴리는 당연히 심화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여주고 있어? 내 슬픈 감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니네가 생각하기에 화자의 슬픈 감정어휘가 직접 드러난 거 찾아봐. 어딨니? 서러운. 맞니? 근데 이거 말고 감정이 직접 드러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화자를 슬프게 하는 어휘를 찾아봐. 자, 누이 동생의 무덤. 슬퍼지죠, 벌써. 누이 동생이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아지면 나도 슬퍼지죠. 비석이 찬 느낌이 들면 슬퍼지죠. 흰나비처럼 여의 모습이 떠오르죠. 무형한 공중에 누이의 체온이 꺼져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주는 건 이 비묘지의 물소리와 바람소리라고 생각하면 슬퍼지죠. 무덤 위에, 즉 동생의 가슴 위에 비가 내리면 슬퍼지죠. 눈이 쌓이면 슬퍼지죠. 나는 그렇게 옷소매에 생각이 스며대요. 근데 얘들아 봐봐. 옷소매에 생각이 스몄다? 무슨 얘기겠어? 내 눈물을 옷소매로 닦았지. 자, 그럼 봐라. 나의 생각이 뭐로 나왔다고 표현하는 거야? 눈물로 나왔다고 표현하는 거야. 나의 생각이 눈물로 나왔고 그 눈물을 옷소매로 닦은 거야.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몄다. 이 얘기는 화자의 생각, 화자의 감정이 눈물로 나왔고 그거를 닦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순도 100% T예요. T 같지 않니? F 같았어요? 혹시 콩이 생각하는 거 보면서? 공감은 아니라 내 감정이지. 난 솔직히 이 사람이 슬프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얘기한 적 없냐?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나는 이유가 진짜 그런 선생님이 없다고 했는데 난 몰랐어. 내가 이제 한 2달인가 3달 다니고 전학을 갔어요. 근데 내 전학 간 날 선생님이 한 5분 동안 펑펑 우시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인형 2개를 선물로 주시는 거야. 근데 나는 진짜 왜 울지? 그 나이 때도. 그리고 선물 2개를 받으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입 밖으로 내진 않아. 그때 사회성이 있었으니까 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선물 인형 뭐하러 주지? 먹을 거나 주지? 약간 이런 생각을 난 했었어요. 완전 T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이 누구나 그런 선생님 없다 막 그런 선생님이었어. 진짜 그런 선생님 없었어. 저는 순도 100% T거든요. 하지만 1%라도 F, 1%라도 공감 같은 거 할 수가 있잖아. 자, 그럼 생각을 해봐. 그러네. 야,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울었다가 아니라 생각이 옷소매에 스몄다. 너무 느낌 있는 표현 아니냐고. 느낌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게 또 감동을 주고 사람 마음을 움직여. 왜? 인간은 감정적 동물이기도 하고 이성적 동물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자꾸 이성으로만 설명하면 설득이 안 돼요. 감정으로도 설득해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 더군다나 생각을 해봐. 연애라는 걸 이성으로 하는 사람이 어딨냐.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연애를 이성으로 하잖아. 아, 근데 니네가
인스타나 이런 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혹시 나는 솔로 이런 거 알아요? 나는 솔로 알아요? 보면 되게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잖아. 그런 게 다 이런 걸 못해서 그런 거거든. 자, 어쨌든 누이의 죽음 때문에 서로는 감정 심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좀 길게 쉽시다. 한 12분 정도 쉴게요. 자, 영상 끊고요. 선생님 영상 끊어주세요. 자, 계속 볼게요, 여러분. 어렵죠. 뭐 소리 없는 아우성이래. 야, 근데 너희 그 넷플릭스 보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 누구였지? 아이유 나오는 거. 폭삭소각수다. 거기 보면 아이유가 이 시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 또 보여줘야지 또 이제 관심이 생기죠, 여러분. 폭삭소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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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노스텔지아. 이거잖아, 이거. 나 이런 거랑 어떻게 살아? 불안은 못 참아. 니네 할머니한테도 지지? 다급하게 달려오는 말씀이다. 네 집 방 몇 갠데 오빠는 너 니네 할머니 이겨? 지지? 왜 누가 또? 나 무상하래. 나 홍순이 하래. 나 이제 집도 없어. 전지에 오해순이 바뀐다는 거 그냥 한 시계밖에 없으니까 내가 왜? 내가 서운하면 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나는 무조건 서울로한테 시집갈 거야. 노스텔지어도 모르는 놈은 절대.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매달질한 그는 아, 노스텔지어 알면 뭐해? 너 대학은 나요? 이게 그거죠, 이제. 이게 그 시예요. 그러니까 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는 인스타도 없고 재미가 그러니까 뭐 없으니까 이 문학 시집 읽으면서 아름다워 이러면서 사셨겠지. 뭐 그 시대를 저도 살았던 건 아니니까 잘 모르겠으나 나름 이제 또 국어 강사니까 저 장면이 반갑지 않았겠어요? 아, 그리고 왜 또 더 반가웠냐면 여기 나와 누구였지? 아이유 딸이 또 아이유잖아. 뭔지 아니? 방금 저 아이유가 이제 엄마 아이유고 저 아이유가 커서 딸을 낳았는데 걔가 또 이제 아이유로 나오거든? 그런데 이름 뭐였지? 딸 이름이 뭐예요? 애순이? 애순이었나? 애순이가 엄마 이름이 애순이 아니야? 애순인가? 금명이. 맞다. 금명이 애기. 금명 출산. 금명이 출산. 금명이 출산하고 출산 이후 장면이 있는데 아니네. 잠깐만. 금명이 아기. 그 장면이 없네. 이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애순이 출산이라고 되어 있구나. 출산. 지금 못 찾겠는데 어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유 딸도, 그러니까 아이유가 엄마 아이유 역할하고 딸 아이유 역할 하거든. 엄마 아이유가 이제 딸 아이유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둘이서 애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이제 막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우리 딸 뭐 됐으면 좋겠어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국어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엄마 아이유가 해요. 그걸 보면서 나는 또 느낌을 또 이제 있었죠. 어쨌든 반가워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봐봐. 이제 좀 어려운 시예요. 사실 어려운 시인데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뭔가 소리를 막 내지른다고 생각을 해봐. 왜 내지르겠어요? 의지, 의욕이 있기 때문에 내지르는 거거든. 우리가 의지, 의욕이 없으면 흔들지도 않아요. 그쵸? 그 얘기야. 그럼 이 사람은 아우성이 있고 의지, 의욕이 있다는 거는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아우성이 있고 흔드는 건 뭐가 있어? 의지와 의욕이 있다는 거고, 내가 인생이 망하라고 의지, 의욕이 있겠어? 인생이 잘 되라고 의지, 의욕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상에 대한 의지, 의욕이 있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이 작품에 어려운 말로 이제 원관념,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걸 머릿속으로 그려본 뭐니? 깃발이에요. 그럼 깃발이 바람에 막 나부끼면서 가잖아. 그럼 봐봐. 깃발은요, 저쪽을 향하고 있지. 맞니?
그렇기 때문에 깃발이 향하고 있는 모습을 뭐처럼 느낀 거야? 소리가 있다고 느낀 거야. 됐어? 자, 그럼 봐. 소리가 있다는 거는 플러스 음성이고, 플러스 소리고. 다시. 아우성은 플러스 소리고. 그런데 소리가 없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소리죠. 이렇게 어떤 존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잖아. 소리가 없으면 소리가 있을 수 없잖아. 이런 걸 뭐라 그래? 모순적으로 수식을 했다 그래서 모순형용이라고 하고요. 이런 걸 뭐라 그래? 역설법이라고 해요. 역설법이 뭐다? 모순형용, 동시성립 안 되는 것을 관련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었던 거야? 해운대 바닷가에 깃발이 막 나부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푸른 해원을 향해서 막 흔드는 그런 손수건 같은 거래. 노스텔지어는 낭만이에요, 여러분. 노스텔지어. 영어로 낭만이 노스텔지어야. 그럼 봐봐. 낭만의 손수건이래. 자, 주어는 이것은 낭만의 손수건이다야. 뭐가? 원관념은 여기 나와 있잖아. 깃발이라고. 그래서 원관념은 깃발인데 원관념이 깃발을 뭐로 표현했어요? 소리 없는 아우성. 또 노스텔지어의 즉 낭만의 손수건이라고 한 거야. 우리가 손수건 언제 흔드냐고. 야구를 보러 가면 뭔가 흔드는데? 잘 모르는구나. 또 보여줄게요. 이 롯데의 그 응원은 참 낭만 있죠. 롯데의 짝짝이 알아요, 여러분? 너 부산 애들 맞니? 롯데 알아요? 혹시 롯데 자이언츠 알아요? 야구 알아요? 오케이, 아는구나. 롯데 옛날에 신문지 응원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시절에 이제 진짜로 옛날에는 어디 있었지? 이거 요즘 아닌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짝짝이 알죠, 여러분? 짝짝이도 몰라요? 야구를 아예 모르는구나. 옛날에는 신문지를 흔들었어요. 어디였지? 이거였나? 옛날에 이렇게 머리에 미안해 할아버지 얘기해서 미안해. 옛날에는 이렇게 막 그 롯데 응원할 때 몇 회부터였지? 뭐 7회인가 그때부터 주황색 봉다리를 머리에 썼어요. 이 머리에 주황색 봉다리에다 쓰고 있는 거 지금 보면. 그리고 손에 흔들고 있는 게 파도 타기 하고 있네. 그리고 손에 흔들고 있는 게 신문지를 흔들었어요. 봐봐, 머리에 봉다리 쓰고 있잖아 지금. 머리에 봉지 다 쓰고 있잖아.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신문지를 막 흔드는 그런 응원이 있었거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뭐든지 간에 이렇게 막 흔든다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 뭔가 에너지를 표현하는 행동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손수건을 흔든다. 그게 이별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역시 손수건을 흔든다. 의지의식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럼 봐.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 위에 애수는 백녀처럼 날개를 폈는데, 자,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일단 넘어갈게. 자, 지금 깃발이 매달려 있죠. 그러면 그 매달려 있는 깃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야. 왜? 그걸 깃발로 매달아 놨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 깃발이 어떻게 느끼는 거야?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이야. 왜 그럴까?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저 해원, 푸른 바다를 향해요. 이걸 이상이라고 해볼게. 그런데 나의 현실은 갈 수 있어? 없죠. 왜? 표대에 묶여가지고 부자유니까. 이동이 불가하니까. 그럼 이동이 불가한 내가 이상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 슬퍼지고 애달파지고 괴로워지겠죠. 이해됐어? 그게 바로 이 시의 주제인 거야.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됐다. 내가 요즘 넷플릭스 하나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 막 지루하고. 사실은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그냥 쭉 한번 봤어요. 오징어 게임은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 오징어 게임 일단 보면 끝까지 봐야 돼. 그리고 저기 폭삭소가수다는 중간에 자꾸 끊기더라고. 그런데 폭삭소가수다를 보면서 왜 굳이 이 시를 넣었는지 내가 알 것 같아. 오늘 알았어요. 방금 알았어요. 뭘까? 왜 그러냐면 혹시 폭삭소가수다를 본 사람 손? 괜찮아. 본 사람. 혹시 보고 싶어요? 집에 가서 혹시 드라마 보면서 혹시 놀고 싶어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과제로 폭삭소가수다를 보고 오라고 했다.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유치한의 깃발이라는 거를 낭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작품을 해석하는데 꼭 필요해서 보고 오라고 했다라고 얘기하시고 꼭 보고 오세요. 괜찮아요. 그거는 숙제로 내줄게.
그래서 폭삭 속았수다 봐서 진짜 보고 싶은 애들은 그게 숙제라고 얘기하고 보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좀 얘기를 할게. 폭삭 속았수다를 보잖아. 이제 아이유가 나와. 이 아이유 이름이 애순이야. 그런데 그때는 첫 번째는 남존 여비의 시대였어요. 지금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얘가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거나 여자라는 이유로 일단 핍박을 당해요. 두 번째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요. 아씨, 다 스포해버리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얘를 양육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제 관식이 있죠. 관식이 데리고 부산으로 야반도주해요. 거기서 이제 사기 맞고 결국에는 제주로 다시 오거든. 그런데 애순이한테 막 결혼을 막 강요해. 막 집에서 막 재혼시킬, 그러니까 이미 늙은 할아버지까지는 아니고 늙은 아저씨 막 재혼해서 막 시키려고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아까도 나오지만 애순이의 바람은 첫 번째, 서울에서 살고 싶어. 얘 현실은 어디야? 제주야. 두 번째, 서울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세 번째, 자기는 대학 가서 국문학, 문학을 전공하고 싶어. 그래서 네 번째, 나는 문학을 아는 남자랑 만나고 싶어. 이런 욕망들이 있었던 거야. 그 당시 애순이는. 선생님 뭐 별로 느낌이 안 오는데요. 자, 우리나라, 니네는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을 해봐. 강남 가서 살고 싶다니까? 맞잖아. 시골 촌놈 나 강남 가서 남자 만날 건데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두 번째, 대학을 가도 좋은 대학 가고 싶잖아요. 세 번째, 뭐 전공을 해도 품나는 뭐 의학 전공하고 싶잖아요. 예나 지금이랑 똑같다니까?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애순이는 뭐가 있었어? 이런 바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람이 실현이 되니 안 되니? 이 바람들이 단 하나도 실현이 안 돼요. 서울 가지도 못했고 제주도에서 제주도 남자랑 결혼을 해요. 대학 가지도 못했어. 문학 하지도 못해.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이해됐어? 그럼 봐봐. 얘랑 똑같죠? 내가 서울 가고 싶은데 못 갔잖아. 내 서울 남자랑 연애하고 싶은데 못했잖아. 대학 가고 싶은데 못 갔잖아. 전공 국문학 하고 싶은데 못했잖아. 그러니까 애순이의 상황이 깃발과 같았던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건 대를 이어서 딸내미도 그렇게 살 수도 있었거든. 근데 딸내미 때에서는 그거를 극복했다고 쇼츠에서 봤어요. 내가 저기 한 10편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2개인가 3개인가 보다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 봤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에 유치한의 깃발이라는 작품을 읽는, 그 낭독하는 장면이 왜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 깃발같이 살았던 거야. 내가 여길 가서 살고 싶어. 여길 희망해. 근데 그럴 수가 없게 묶여서 살아가고 항상 손짓만 하고 마음속으로 막 터져나오는 말이 있지만 말을 못하고 참고 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이지만 못하니까 소리 없는 아우성. 서울 가고 싶고 대학 가고 싶은데 가질 못해. 근데 난 거길 가고 싶으니까 내가 흔드는 손이 되는 거고, 그곳은 나의 낭만 같은 곳이지 현실은 되기 힘드니까 노스텔지아 손수건이 되는 것이고, 그럼 그런 나의 마음은 바람에 나부끼고 그렇게 날개를 펴서 가고 싶지만 결국에는 못 가고 묶여있는 상태다 라고 이 시를 얘기한 거라고. 그럼 좀 이해가 돼요? 이 시를 왜 이렇게 썼는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보면 뭐 직유법, 은유법, 역설법 막 잡잖아요. 이거 되게 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잡아가지고는 작품 감상이 안 되고 여기까지 좀 오셔야 되겠고, 그러면 나와 있죠? 자, 찾아서 써볼래, 얘들아. 이 작품에 명시되어 있는 이상적 공간이 하나가 보일 거예요. 그게 뭐지? 이 작품에 명시적으로 딱 보이는 이상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였죠? 찾았어? 뭐예요? 그렇죠. 푸른 해원이요. 자, 동경은 뭐예요, 그러면? 아우성, 흔드는, 손수건 등등. 하지만 좌절은 뭐예요? 이게 나를 좌절시키는, 이게 나를 못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 이게 어디 나와 있어? 표대. 맞니? 그러면 표대 때문에, 또는 이동성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온 거고, 슬픔이라는 감정은 직접적으로 애달프고 슬프다, 여기 나와 있잖아.
맞는 선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 이 작품을 그냥 읽고 있는 것보다 진짜 폭삭소가 수다 장면 하나 보는 게 훨씬 이해가 쉽잖아. 애순이가 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울면서 다시 한번 볼래요? 애순이가 우는 장면? 화가 얘들아. 자, 애순이가 아까 울고 있었잖아. 애순이 어디 있냐? 봐봐. 얘는 지금 이런 거랑 살기 싫은 거야. 불안은 뭐지? 니네 할머니한테도 지지? 너 니네 할머니 이겨 지지? 왜 누가 또? 아나 무서워. 봐봐. 부산 가기 싫은데 공순이 하기 싫은데 공순이 해야 돼. 집도 없어. 전지에 오해순이 바뀐다는 거 그냥 한 시기밖에 없으니까 내가 왜? 내가 서운한데 왜? 얘는 서울 남자랑 연애도 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선놈하고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그게 싫다는 거야. 그럼 결국 애순이의 마음이나 애순이의 상황이 여기 나와 있는 깃발에 비유될 수 있으니까 이걸 얘기한 거다. 그럼 봐봐. 애순이는 이상세계가 있었죠. 동경도 있었죠. 하지만 좌절로 했죠. 울고 불고 난리 났잖아. 정확하게 이 자체가 그거라고. 이해됐을까? 그러면 애순이의 삶을 방금처럼 쇼츠 30초짜리로 볼 수도 있고 1시간 한 편으로 볼 수도 있고 10시간 폭삭소가 수다 10시간짜리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선잔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깃발이나 작품으로 볼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비슷비슷한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예, 이 느낌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서 57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니네가 좀 잘 안 와닿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 세대는 결핍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결핍이 진짜 많았던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 결핍 때문에 생긴 고통을 니네가 안 겪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니네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수험생이 100만이었을 거예요. 그럼 100만 명 중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명 중에 서울대 3000명 갔어요. 보이니? 1000명 중에 3명 갔어요. 그럼 지금 학교 몇 명이야? 전교생 몇 명이야? 200명? 300명? 그럼 봐봐. 보통 한 요즘 200~300명 하거든? 그럼 중학교 봐봐. 중학교 하나에 한 명이 갈까 말까인 거죠. 1000명 중에 3명이면. 그러니?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이게 거의 니네 때는 한 30, 그러니까 40만으로 줄었을 거야. 절반 이하로 줄었을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대학 가기가 더 쉬워졌어. 그리고 예전에는 서울대 그 다음이 의대였어. 지금은 의대가 서울대이잖아. 그럼 의대가 얼마야? 의대가 4,000명일 거야. 치대가 2,000명인가? 뭐 약대가 몇천 명 해가지고 스카이랑 의치약대 합치면은 약 2만 명 넘게 나와요. 2만 명 넘게 나와. 그러면 봐봐. 여러분 세대는 40만 명 중에 2만 명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재수생이 섞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0만 명 중에 2만 명이에요. 그럼 30명 중에 2등 하면 된다는 얘기야. 옛날에는 300명 중에 2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해서는 10배 쉬워진 거고, 바꿔면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10배 희소한 가치였던 거야. 여러분 부모님 세대의 의사, 여러분 부모님 세대 서울대 출신은 지금 여러분 대비 10배 희소했어. 그래서 그때는 서울대나 의대가 나오면 보통 사람들보다 10배 많은 기회를 가졌던 게 맞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부모님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현생을 사시다 보면. 자, 두 번째는 뭐냐. 실제로도 우리나라가 못 살았어, 얘들아.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어, 원래는. 그러다가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태어났을 때 후진국,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대학 다닐 때 중진국에서 선진국, 여러분은 완전 선진국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발전한 적이 없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결핍이 없어. 결핍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노력을 하질 않아요. 니네가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노력할 필요가 없거든. 그런데 내가 가난하고 살기 힘들어야 뭐라도 하잖아. 봐봐. 아까 애순이 저렇게 우는 거 너희 평생에 저렇게 울어본 사람. 너희가 물론 평생이라고 해봐야 15살 정도 되겠지만 혹시 저렇게 울어본 적 있어요? 깐난 애기 때 빼고 울어본 적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울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혹시? 있었나요 혹시?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카 보면 아주 깐난아이 때 자기 말을, 자기 하고 싶은 거 말로 표현을 못할 때 빼고는 저렇게 운 걸 난 본 적이 없어. 물론 이제 애여서 힘들 일도 없겠지. 근데 어쨌든 뭐냐,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공감하기 되게 힘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보여주고 하는 건데, 자 봐봐. 여승이야. 여승은 뭐니? 여자 스님이야. 그러면 얘들아, 혹시 스님 되고 싶으신 분? 손 한 명도 없죠. 근데 저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 꿈 중에 하나는 스님이야. 그럼 얘들이 자꾸 머리 밀래. 아, 그럼 신부님 할게요. 저는 왜 그러냐? 스님과 신부님은 생각을 해봐. 성직자지. 이 사람들은 다 탈속적 존재예요. 그럼 어디에서 힘들었을까? 세속에서. 즉 세상 현실적 삶이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괴로움 때문에 여길 선택한 거거든. 이 문제가 해결됐다, 또는 이 괴로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뭐야? 얼마나 세속이 힘들었으면 성직자를 선택을 했을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작가가 스님을 딱 보고 인사를 딱 하는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첫 번째, 촉각적 심상에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는 시각이 80%니까 시각에 의존하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내가 하나 보여줘야 되나? 내가 되게 재밌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아 잠깐만, 이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아 약간 치트키 써야 되겠어요. 수업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치트키 잠깐 써가면서 할게요. 싫으면 얘기하세요. 뭐 유튜브나 쇼츠 같은 거 보기 싫으면 얘기하세요. 이게 어딨지? 잠깐만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나는 얘가 다른 게 웃긴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웃겼거든? 이것도 한번 봐봐. 이 남자의 취향이 뭐죠? 다시 볼래? 다 향기가 좋대요. 난 그래서 딱 보자마자 너무 웃겼던 거예요. 약간 저랑 비슷한 것 같아. 저도 약간 향기 좋아하거든요. 아, 향기를 맡고 다니자. 내가 뭐 니네 지나 이러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쟤는 너무 웃긴 애가, 봐봐, 뭐 포니테일에 뭐 나한테 상냥하게 대해주고 다 좋은데 공통점은 향기였어요. 봐봐, 향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저걸 보여드린 거고. 미안해 얘들아. 후각적 촉각이, 그래놓고 또 촉각이라고 쓰고 있네. 후각이요. 촉각이면 안 되죠 여기선. 자, 후각이야 얘들아. 그럼 봐봐,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싹 하고 향기가 느껴진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 후각, 미각이 확 하고 우리의 감각이나 정서를 불러올 때가 있거든.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을 자주 갔었어요. 요즘 많이 못 가는데 예전에 자주 갔었을 때 그 나라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알아? 해외 딱 가서 내리는 순간 향이 달라 얘들아. 우리나라는 무향이야. 그런데 일본은 일본 향이 있고, 태국은 태국 향이 있고, 미국은 미국 향이 있어요. 향이 확 와. 그러면 나는 가끔씩 어떤 여행자 딱 떠오를 때 그 나라의 향까지 같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여승이라는 사람을 딱 인사를 했는데 모습이 아니라 향에서 뭔가 하고 문득 떠오른 거야. 아, 그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후각 때문에 회상이 된 거예요. 옛날 회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이 되게 쓸쓸해 보이는데, 아, 내가 봤던 그 사람이구나. 저 얼굴이 벌써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얼굴이 너가 된 거야. 됐니? 그러면서 그 얼굴 딱 봤더니 내가 많이 서러워지는 거예요. 왜 서러워졌을까?
여기까지 다 썼나요?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항상 아침마다 네이버를 켜시고 제 이름은 아시죠? 베이노라고 이렇게 쳐주세요. 아, 이게 또 이제 다른 분들 검색을 많이 했네. 이 사람을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조회수 조작을 해주세요. 블로그도 한번 이렇게 클릭도 해주시고 유튜브 보충 영상 보고 오셔야죠. 구독도 해주시고. 자, 그럼 봐 이제 제가 보여드리긴 싫고 여러분도 검색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미지 이렇게 검색하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와요. 이제 이 사람도 나오네. 이제 여기 보면은 저예요. 아, 저예요, 이 사람이. 예. 저 맞아요. 저 이 사람이에요. 저 이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거든요. 자, 그럼 봐. 저 사람 얼굴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혹시 서러워지나요? 니네 지금 얼굴 표정이 얘기해주고 있거든? 니네 표정은 되게 지금 웃음을 찾고 있는 표정이야. 왜 저 옛날 사진 보여줘? 왜 웃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웃는 거죠, 근데? 뭔가 웃긴가 봐. 자, 그 얘기야. 그럼 여러분은, 저 영상 어디서 본 것 같아. 웃겨. 이렇게 되는 게 너의 반응이고, 여기서는 여승을 보면서 나는 서러워지고 쓸쓸해진 거야. 됐니? 근데 왜 웃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웃고 있고 너희는. 두 번째, 여기서는 저 여승의 옛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서글퍼졌어.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회상으로 들어간 거야. 자, 그래서 회상을 해보니까 어때? 뭔가 슬펐던 기억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좌판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노점 같은 거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얘들아, 여기에 작은 카페 하나를 얻으려고 해도 보증금이 한 3천? 월세 한 200 정도 할 거야. 인테리어 한 1억 들어요. 그럼 카페 하나 차리는데 막 1억 정도 들어. 1억이 어딨어. 빵집도 마찬가지지. 근데 저번 주였나 저저번 주였나 꼬부랑 할머니가 갑자기 학원에 오신 거야. 그래서 처음에 딱 봤을 때 학생 뭐 할머니인가? 그래서 이제 그냥 인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날 딱 보시더니 그러는 거야. 뭘 좀 사달래. 딱 봤어. 집에서 술빵 알아요? 술빵 여러분? 술빵? 술빵이라고 있어. 그래서 이따만한 술빵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내서 6조각 한 조각에 2,000원씩에서 12,000원에 팔러 오신 거야. 누가 사? 그런데 계속 파시더라고요. 근데 학생들도 자꾸 팔고 나도 자꾸 파는데 현금이 없잖아. 요즘 애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무도 안 사는 거야. 근데 계속 이제 파실 것 같은 거야. 근데 문득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팔고 계실 수도 있잖아. 그리고 돈이 한 10,000원 정도 필요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풀빵 재료 가지고 풀빵으로 12,000원에 팔고 10,000원 정도 이제 버시려고 했겠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걸 간식으로 사 먹었어.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그걸 학교 앞에서 간식으로 사 먹었어. 근데 지금 너희는 카페에서 시켜 먹고 뭐 스타벅스에서 조각 케이크 먹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그런 걸 먹어본 적도 없으니까 사지도 않죠. 근데 할머니는 그 생각을 한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이걸 사 먹을 것 같고 물어보셨겠지. 어디에 중고생이 많냐. 이 동네가 학군지고 학원이 많으니까 이 동네 학생들이 많겠지. 여기 와서 중고생들한테 그걸 팔고 싶으셨던 거야. 그래서 오셔서 또 왔겠지. 이 동네 학생이 어디 제일 많아요? 우리 학원이 학생 수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학원을 알려주셨겠지. 그러니까 굳이 그 할머니가 풀빵빨로 우리 층에 오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거기까지 생각이 돈 거야. 그래서 이거 사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교쌤한테 이제 현금 딱 빌려가지고 딱 이제 사서 그냥 다 샀어요. 다 사고 이제 보내드리고 이제 내가 하나 먹고 애들도 나눠주고 집에 남는 거 가져가서 먹는데 우리 엄마랑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엄마가 집에 계시진 않는데 이제 한 번씩 저 이제 청소하러 오셨다가 그 얘기를 쫙 했더니 우리 엄마는 되게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얘들아 봐봐. 그 분이 여유가 있었겠냐고요. 그렇지. 여유가 없으니까 풀빵을 만들어서 되게 정성껏 잘 만드셨어요. 진짜 건강하게 잘 만드셨고 난 그래서 다시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지금도 이제 좀 안타까웠던 게 내가 현금이 없어서 계좌로 이체해드린다 그러니까 뭐 할머니 혹시 계좌번호 있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그러는 거야. 그 주민번호는 안 되죠? 이러시는 거예요. 계좌가 없으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수업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좀 더 못 챙겨드린 게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 뭐야?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를 차릴 만한 돈도 없어. 그런 이제 처지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 자 여기에 있는 시인도 나랑 비슷한 거예요. 그 할머니, 내가 본 할머니는 꼬부랑 할머니였어. 내가 본 그 여승은 원래 누구였어?
여인이었어. 근데 얼굴이 파란 이유가 왜 그러냐면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리면 얼굴이 파랗게 돼요. 영양실조에 걸린 얼굴이 파란 여인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옥수수를 산 그런 기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노점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막 좀 뭐라 그럴까, 관광지에 있는 많은 노점들은 보통은 뭐 되게 막 대기업도 많고 뭐 구걸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뭐 벤츠 타고 가더라 뭐 이런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약간 우리가 조심스러우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보면 알잖아요. 나는 이제 보면 알거든. 저분이 벤츠 타고 다닐 분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근데 어쨌든 옥수수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샀겠지. 그런데 옆에 있는 딸내미가 막 힘들게 했겠지. 옛날엔 애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애를 막 때렸겠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차게 울었겠지. 엄마라고 애 때리고 싶었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너희가 내신 공부하면 이렇게 써. 너무 건조하게. 이렇게 써요. 1년. 여승을 만나 서러워진 하자. 내가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걸 싫다는 거야. 야, 이걸 1년 여승을 만나 서러워진 하자 써야죠. 쓰는 건 맞는데 봐봐. 너희가 10년 전 내 인터넷 강의 데뷔 사진 보고 빵 터진 거랑 똑같다니까. 반대로 이분은 이게 그 사람이었어. 슬퍼진 거야. 그럼 화고죠. 자, 이연도 봐봐. 이걸 내신에서 건조하게 보면 이렇게 본다니까. 여인의 비참한 삶. 자, 일단 쓰긴 써. 그런데 왜 비참한 거야? 그렇지. 영양실조 때문에 얼굴이 파랗고 어린 딸아이를 따려야 될 정도의 가정생활. 가을밤같이 차게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여인의 그런 비참한 삶을 그려놨고요. 그리고 화자는 여승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죠. 기지치의 냄새에서 옥수수를 사는 장면에서. 그러면서 그 여인에 대해서 내가 알았나 봐. 어떻게 됐어? 지압이. 남편이 나간 지 10년인데 이게 왜 문제냐면 요즘 맞벌이도 많이 하고 남녀도 비슷한 동일임금 받고 막 그러잖아. 옛날에는 여자는 아예 생산활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진짜 아예 돈을 못 벌어. 아예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남편이 집 나가서 10년. 무슨 얘기야? 죽었든지 살았든지 몰라요. 그러면 생계가 아예 불가능해. 그리고 딸은 생계가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됐겠어? 딸은 죽었겠지. 죽었다는 표현 어떻게 했어? 도라지 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 3년도 이혼하고 똑같이 여인의 비참한 삶이고 가족들이 없어졌잖아. 그럼 봐. 우리가 불교로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가족 인연을 다 끊는 거거든. 이 사람은 원해서 끊긴 거야. 가족과 인연이 타의적으로 끊긴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선택은 뭐 한 거야? 그렇죠. 머리를 자르는 거지. 근데 이거는 선택이 아니야. 선택이 아니야. 그냥 비참한 삶에 의해서 왜? 이 사람도 남편과 딸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비참한 삶을 그렸고 회상으로 간 거죠. 그럼 봐. 이게 부정전실 포용 여유예요? 아니죠. 슬픔이죠. 여승 삶의 슬픔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니네가 열심히 잘 들어 너무 고마워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가끔씩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믿는 건 자유잖아. 저는 윤회를 믿어요. 윤회를 믿는다고 저는. 근데 어떤 형태의 윤회를 믿냐면 내 전생의 기억이 아예 지워진 형태의 윤회를 난 믿고 사는 사람이거든. 그럼 봐봐. 우리의 옛날 삶은 이랬을 거라고요. 우리의 옛날 삶은 6.25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우리 옛날 삶은 일제시대에 죽었을 수도 있고 물론 이 중에 친일파가 있었을 수 있겠지. 윤회를 하다 보면. 그런데 왜 그렇게들 문학작품을 보고 역사를 보면 우리 삶은 고단하기만 한지 괴롭기만 한지. 그런데 윤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한 삶도 오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윤택한 삶도 오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행복한 삶도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때때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전생이나 전전생에 되게 안타깝게 이어지지 못한 인연을 이번 생에 다시 만나서 사랑을 할 수 있고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한 번씩 해보는 거야. 동시에 내가 만약에 봐봐. 여기에서 자, 이 여인으로 태어나서 삶을 살았거나 딸로 태어나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다음 생에는 엄마를 다시 만나는데 엄마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으로 만나거나 내 배우자로 만나거나 또는 콩이로 만나서 사랑을 듬뿍 주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끔씩 문학적 상상을 갖고 해본다는 거지. 그냥 내 상상이고 그냥 내가 그냥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는 거야. 낭만적으로. 여기까지 좀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내가 방금 얘기한 건 부정적 현실에 대한 포용 또는 기대감이지만 여기서는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도 없고 여기서는 그냥 슬픔으로 끝나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봐봐. 내가 얘기한 그런 것들을 나는 믿고 산다고 했지만 이거를 예술가들은 영화로 표현을 해서 영화의 그런 주제 어디서 들어본 듯한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영화로 얘기를 하거나 시로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웹툰으로 쓰거나 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배운다는 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요즘 애들이 이제 웹툰도 잘 안 보고 쇼츠밖에 안 봐. 그러니까 내가 5년 전만 해도 웹툰 가지고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줬거든요. 5년 전만 해도 넷플릭스로 설명을 해줬어. 근데 요즘 세대는 쇼츠랑 릴스밖에 안 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시를 쇼츠나 릴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쇼츠나 릴스를 보기도 하는데 보다 보니까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야 나도 니네 생각을 알고 뭘 하는지 알 거니까. 근데 요즘은 게임도 안 해. 이제 뭐 하고 살지? 쇼츠는 봅니까? 릴스는 봐요, 혹시? 아, 오케이. 릴스 봐요, 혹시? 아, 오케이. 그러면 열심히 저도 가가지고 예시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틀린 거 보이셨고 넘어가 봅시다. 저도 이제 수업, 이제 인간을 15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15년 전에는 뭐 없어. 그냥 설명하면 돼. 근데 한 10년 전부터 애들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10년 전부터 슬슬 뭐를 보여줘야 됐었고, 5년 전엔 그래도 넷플릭스 보여주고, 영화 한 장면 보여주면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별로 재미가 없어. 봤더니 쇼츠 세대야.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쇼폼 세대다 보니까, 혹시 틱톡도 보시나요? 아, 틱톡은 안 보시나? 그렇죠. 보통 인스타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인스타 가지고 한번 보고, 이제 누앙사인데, 참. 자. 부정적 현실이 있어야 되고 여유로운 정신이 있어야 되잖아. 자, 봐봐 얘들아. 타고난 대로 살겠다. 여유로운 정신이죠. 자, 이런 거야. 가끔씩요. 가끔씩. 그러니까 요즘은 근데 푸사도 잘 안 해. 근데 옛날에 보면은 카카오톡 푸사나 인스타 푸사를 딱 보잖아. 누구니라고 하고 싶을 때가 생겨요. 가끔씩. 자, 그럼 무슨 얘기야? 내 얼굴에 만족을 못하니까 필터를 막 빡세게 씌우고 막 이렇게 가르스는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 얼굴이가 막 그런 애들이 있어. 근데 아니 고3도 있어.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보여줘. 쌤 저예요를 보여주는 거야. 아니 네가 봐도 누가 봐도 네가 아닌데 저예요라면 네가 되냐고 물어봤더니 아 쌤 그냥 여기 필터 하나 씌웠을 뿐이요. 그래. 필터 씌우니까 딴 사람 됐잖아라고 하니까 아 저거든요 막 이러면서 저랑 되게 싸웠던 고3이 문득 떠오르는데 애들아 봐봐. 자 이제 왜 웃는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저는 그렇죠. 생긴 대로 사는 것 같죠? 그냥 생긴 대로 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럼 봐. 나는 그냥 생긴 대로 살겠네. 자, 요즘 이런 거 뜨잖아, 맨날. 1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리기. 뭐 이런 거. 지금 얼굴로 사실래요? 1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릴래요? 전 솔직히 얘기하면 10억 갖고는 얼굴 랜덤 안 돌릴 건데. 그런 표정을 보지 말고. 전 100억 줘도 얼굴 랜덤 안 돌릴 거야. 그렇게 웃지 말고. 1000억 정도 주면 고민 조금 한번 해볼게. 야, 그렇게 웃지 말고. 야, 나는 자부심 있단 말이야. 나는 타고난 대로 살겠다고. 자, 그럼 봐. 조선시대에 뭐라고 물어본 거야, 누가? 10억 얼굴 랜덤 돌리실래요? 저는 그냥 지금 얼굴대로 살 건데요. 이게 지금 얼굴을 포용하는 여유로운 정신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하지만, 잘 봐. 저도 아침에 나서 거울을 볼 거 아니야. 그러면 거울을 보면서 부정적 현실을 인식하지 않겠어? 아침에 딱 거울을 보면? 아침에 제가 기상을 딱 해서 저도 거울 보고 살아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보고 나를 딱 보면 아 이건 부정적 현실이야. 하지만은 어떻게 1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리기 아니라 그냥 뭐 살아야지 이거라니까. 됐어? 이게 나의 부정적 현실을 표현하는 연령 정신이고 이게 타고난 대로 그냥 살겠다는 제 마음이고 옛날에 박일로 씨도 그렇게 사셨구나. 됐니? 자, 봐. 선생님 부정적 현실 어디 있는데요? 가난해도 뭐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자. 됐니?
얼굴이 차은우가 아니어도 원망하지 말자. 됐니? 아니, 부산 카리나 혹시 알아요? 부산 카리나? 몰라요? 사직 카리나. 몰라요? 아, 사직 카리나 얼굴 보면 제가 왜 포용이 있는지 아실 거예요. 사직 카리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직. 근데 예뻐요. 사직 카리나 굉장히 예뻤어요. 아, 이건 진짜 카리나인데? 이분이 사직 카리나이세요. 자신감. 이 자신감으로 살아야 돼. 예, 부정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포용하고 여유로운 정신이 엿보이는 이제 됐죠? 넘어갑시다. 그리고 59번. 자, 보니까 이제 창작 시기가 어딘지는 안 나와 있는데 일제시대예요. 정지용 시인 일제시인이잖아. 정지용 시인 맞는 것 같다. 잠깐만. 찾아볼게요. 썰을 풀면 수업을 해야 되는구만. 맞아. 정지용 시비 맞아요. 맞네. 제가 이제 일본을 자주 가요. 난 진짜 일본을 해외여행을 다 가보고 왔어.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일본을 갔어. 거꾸로죠. 근데 제일 좋아요. 칠판 아니야. 근데 제일 좋은데 일본 가서 제가 보통 한 3번이나 4번 중에 꼭 한 번 가는 데가 어디냐면,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긴 한데 윤동주 시인과 정지용 시인의 시비를 한국 사람이 짓고 있으면 다 부셨겠지. 누가 지어줬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요. 약간 좀 뭔가 뭉클하지 않니? 그래서 윤동주 시인과 정지용 시인의 시비가 있는 곳이 있어요. 도시샤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형예술대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딱 가.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약간 계명대 이런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야? 건대까지는 아니고, 한양대도 역이 있잖아. 역은 없어야 돼. 어느 정도 포지션일까? 홍대도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가는 게 쉽지는 않은 그런 동네야. 역에서 내려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요. 서울대 포지션은 너무 멀고. 아무튼 그런 대학이 있어요. 그럼 대학에 시비가 딱 있고, 거기 시비가 딱 있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뭐 꽃도 놓고 가고요. 뭐 선물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씩 놓고 가요. 그럼 이제 거기 가서, 저는 이제 윤동주 빠돌이니까 그렇게 안 생겼지만 저도 이제 국어 강사잖아요. 그럼 뭐 윤동주 빠돌이 할 수 있지. 그럼 윤동주 빠돌이니까 가서 시비를 딱 보면서 역시 하면서 이제 한 번씩 와요. 뭉클해져서 와. 그럼 봐봐. 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느껴지죠. 그분들은 미래를 모르잖아.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시를 쓰고 어떻게 탄압을 견딜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야. 견뎌보자. 참아보자. 어떻게? 차 한잔 하면서, 쓰리슨 커피 한잔 하면서 참아보자. 견뎌보자. 이런 생각을 하셔. 인동. 겨울을 견디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창작 시기, 일제시대. 제목, 인동. 겨울을 견딘다요. 그러면 겨울로 비유된 힘든 현실. 힘든 현실, 일제. 겨울, 인동. 맞죠? 다시. 힘든 현실, 일제. 겨울, 인동. 인은 뭐라고? 참을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있겠죠. 볼 필요도 없이 있는 거죠. 됐죠? 그리고 이 수업 조금 쉬운 학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목요일 중3 수업 월반 해서 추가 비용 없이 제가 듣게 해드릴 거니까 조금 쉬운 학생들은 목요일 이 시간에 오셔서 들어봐도 되고, 시간이 안 맞으면 보충 영상을 보셔도 돼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반에 이 정도 난이도가 딱 적당해 보이긴 하거든. 여기가 필기되셨니? 중간중간에 좀 오늘 방금 풀었었던 수능 문제 같은 거 좀 풀긴 할 거야.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한번 그걸 섞어서 풀어볼 건데, 일단 이 정도 한번 정리하시고. 됐죠? 자, 넘어가서 와사등 아까 했잖아. 그 바로 볼게. 도피하고 있진 않아. 나 어디로 가라는 거야? 방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도피가 아니라 그냥 방황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도피는 이동이 있는 거고 얘는 이동이 없죠. 방황하고 있으니까. 나 어디로 가? 이러고 있는 거니까. 틀린 선치고. 되셨나요? 필기하시고 되셨으면 이제 오른쪽 와서, 자, 이 시는 되게 어려운 시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제가 이제 썸을 타고 있어요, 요즘. 근데 뭔 말만 하면 이제 니네는 다 이제 거짓말 같아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100% 믿으시면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썸을 타고 있어요. 썸을 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되게 특이해요. 처음에는, 이게 나에 대한 호감 표현인지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 근데 얘가 어떤 식으로 호감 표현을 하냐면, 인스타에다가 딱 게시물을 올려. 그리고 배경음악 가사로 나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을 해. 그럼 아무도 안 믿거든? 나중에 믿게 될 거야. 근데 하지 마, 얘들아. 제발 이거 하지 마. 이거 듣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미칠 것 같아, 진짜. 왜냐면, 야, 누가 봐도 여러분, 요즘 테토남, 애견남 이런 거 알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나는 테토 같아, 애견 같아? 여러분, 저 원래, 목소리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헬스장 가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얘가,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연애를 할 거면 생각을 해봐. 걔가 나한테 맞추겠니? 내가 맞추겠니? 내가 맞춰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생각한다니까? 열심히 맞춰야지. 열심히 내가 비위 맞춰야지. 걔가 나한테 비위를 맞추겠어요? 그럼 배경음악 가사를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알아서 잘 알아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알아먹는 데까지 굉장히 어렵고. 야, 그러면 이제 미치게 뭔지 아니? 자, 그럼 봐봐. 배경음악 가사로 나한테 얘기했지? 더 큰 일은 뭔지 알아? 답장을 해야 돼요. 답장을 DM을 해야 되겠니? 배경음악 가사로 해야 되겠니? 답장을 배경음악 가사로 해야 돼. 그럼 열심히 이제 배경음악을 찾아. 그러면 난 할아버지잖아. 한 30년대 노래, 절대 안 되잖아. 그럼 열심히 지금 요즘 노래, 요즘 열심히 봐. 미치겠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약간 감이 와가지고 요즘엔 좀 쉽게 답장할 걸 찾아요. 그래서 니네가 이제 내 인스타 와서 보시면, 저 할아버지는 나이 안 올리게 왜 저런 노래를 올려놨지? 지금 답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럼 답장을 이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니네가 제발 이렇게 하지 마. 너무 힘들어. 지금 이걸 들어주는 입장에서는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나는 솔직히, 야,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진짜. 요즘. 아무튼. 자, 그럼 봐봐. 배경음악 가사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그 배경음악들을 보면, 가사가 좀 이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본 건 약간 이런 노래였어요. 정말 미친 줄 알았어, 내가. 이거를 갖다가 근데 가사 봐. 가사 보라니까 지금. 가사 해석해봐. 그럴듯하다고 이게. 참나. 가사 보이니 혹시? 참. 아무튼 그런 노래예요. 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진지하게 이거 혹시 뮤비 봤니? 뮤비 개촌스러워요 진짜. 유치해서 미칠 것 같거든. 어딨지? 아센디오. 야, 이 할아버지가 아센디오를 다 알고 노력한다 진짜. 야구의 시대구나. 김도영. 알았어. 멈추지 않는 파워에이드. 하긴 도영이도 여장하고 춤추고 노래하더라. 이게 어떤 거냐면 아무튼 얘네가 마술사인가 그런 거야. 마법사인가. 이거 봐봐. 이거 요술봉. 이 요술봉이 중요해. 변신했어. 보셨죠? 야, 이런 느낌이라고 이제. 저 가사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별 내용은 없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자, 제목 보세요. 뭐 하다 하고 싶다고? 도피 됐죠? 왜 그래? 일제시대잖아요. 그렇죠?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식민지 현실에 대한 도피. 너무 쉽죠? 별거 없다. 그래서 1923년이면 일제시대고 식민지 현실, 자신의 처한 상황으로부터 심적 도피죠. 도피하고 있다. 되셨죠?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읽고 있으면 어려워요. 근데 봐봐. 네가 와야지. 나의 아시아. 너를 부른다. 100년 전 아이돌 노래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돈나래. 아, 참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자, 개념들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묻는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화자는 몇 인칭? 1인칭. 뭐로 확인해? 대명사로 확인합니다. 근데 가끔씩 화자를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바꿔놓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우는 화자는 1인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 1인칭 대명사가 드러났죠? 드러나지 않았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해? 화자가 드러났다. 어디에 드러났다? 표면에 드러났다. 여기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통 쓰고, 그러면 1인칭, 3인칭은 뭘 얘기하는 거냐? 1인칭이니까 주관적이겠죠? 화자를 원래 1인칭인데 3인칭으로 표현하면 객관적이 되겠죠? 그럼 주관적이니까 좀 더 격정적이 될 것이고, 객관적이니까 좀 더 담담하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관조적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시적 화자가 표면에 있냐 없냐, 뭐 있어야 돼? 1인칭 대명사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들아 잘 봐. 시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건 100%예요. 우리가 확인할 건 1인칭이 표면에 있냐 없냐. 그래서 1인칭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1인칭 한번 찾아볼까? 1인칭 대명사 어디 있죠? 자, 너는 뭐예요? 청자죠. 그러니까 청자가 어떻게 되어 있다? 명시적이다. 직접 드러났다 할 수가 있겠고, 화자는 여기 있다. 나. 화자 보이죠, 여기? 나. 그렇죠. 그래서 화자도 직접 드러나 있는 게 보이시겠죠, 이렇게. 어렵지 않게 선지는 판단할 수가 있었고, 필기하시고. 자, 이제 작품들은 제가 전부 다 정리하진 않고요. 우리 이제 출제 확률이 좀 높거나, 아니면 여러분 내신에서 이제 지금 봐봐. 우리 고등학교 공부까지 미리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까지 출제될 수 있는 작품들 위주로 보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세요.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면 늦어, 얘들아. 재수상수 해야 되는데, 야, 여러분 나이 때 재수상수는 너무 저는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해도 좋은데, 인생이 얼마나 할 것도 많고, 20살 때부터 즐기고, 겪을 것도 많은데, 안타깝잖아요. 자, 넘어가서 이제 이쪽으로 가서. 자,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인칭 대명사가 없어야 되고, 그럴 것 같아. 화자 있어요? 나 같은 거 없어요. 확인하시면 나 이런 거 없죠?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자, 가와 나의 시적 화자를 찾아서 현관펜 또는 동그라미 쳐봅시다. 찾아볼래요? 그렇죠. 가에는 없는데 나에는 나가 있죠. 나에는 나가 있죠. 나에는 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시적 화자가 있죠. 맞는 선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야, 얘들아. 내가 아까 그 할머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그런 정서는 아닌데, 솔직히 저도 약간 처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잡상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귀찮은 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할머니가 어쨌든 고생하시는 거잖아.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엄마들 마음인데, 물론 솔직히 그 풀빵 요만했어요. 그 2,000원이면 되게 싼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뭐 요즘 워낙 가공식품도 많고 건강 안 좋은 것도 많으니까 학생들이 그런 거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할머니께서는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애들한테 간식을 사줄 만한 여유는 없지만 간식을 만들어서 팔면 그런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른을 대상으로 한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아이를 대상으로 한 장사도 있는데, 아이를 이용하는 마음의 장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의 장사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게 첫 번째 보였고,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게 그렇잖아.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 이제 선생님 나이 때 사람들은 돈을 막 벌어야 되는 나이기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나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런 거에 신경을 쓰거나 그런 거에 마음 쓰는 게 때때로 내가 더 성공하거나 내가 더 이 분야에서 잘 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왜냐면 뭐 돈 계산을 더 한다든지 뭐 문제풀이를 하나 더 한다든지.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낭만이잖아. 그런데 봐라, 요즘 누가 그걸 먹어? 랑 비슷하게
어머니께서는 뭐라고 하냐? 그릇이 표준어인데 표준어를 틀리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표준어를 틀린다를 어떻게 보면 좀 나쁜 표현으로 무식하다고 할 수가 있고 못 배웠다고 할 수도 있는데 봐봐.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된 거야? 그렇죠. 사실은 희생하신 거죠. 자, 엄마도 자식들한테 야, 이럴 수 있다? 잘 생각해봐. 만약에 대학을 못 나오신 어머니가 계셔. 그런데 자식 대학 학비 대신에 내가 대학 가고 내 학비 낼 수도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니? 봐봐. 너희들 대학 학비 하는 내주는 대신에 내가 대학을 못 갔으니까 너희 대학교 다니는 동안 너희는 성인 됐으니까 돈 벌어 알아서 크라고 해버리고 자기 대학 학비를 자기한테 내고 자기 대학을 다니실 수도 있잖아 사실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식한테 주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자식한테 주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자식한테 주시는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선생님 저희 엄마는 아닌데요. 그럼 난 너희 엄마는 모르니까. 근데 우리 엄마는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엄마는 그래도 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저한테 양보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한때는 제가 워낙 이제 잘 보고 할 때는 저한테 용돈 받아 쓰는 그런 재미도 있으셨다가 요즘은 다시 이제 또 저를 챙겨주시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조카죠. 손자를 보면서 하시는 걸 봐도 그렇지만 되게 희생하시는 그런 모습이 난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봐봐. 나는 유식하죠. 나는 대학을 나왔다고. 우리 엄마는 학교를 못 나왔다고. 하지만 나는 창피한 거야. 내가 유식해. 엄마가 무식해. 무식하게 창피한 게 아니라 엄마는 희생할 줄 알고 나는 희생을 못하는 이게 나는 창피하게 느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나는 되게 이기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되게 창피하다고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작품이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이런 거를 자꾸 가르치려고 해. 좀 그래도 착한 마음을 심어주려고 예쁜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생존에는 좀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점차적으로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럼 매너가 좋다는 게 뭐예요? 남에 대한 배려죠. 그리고 여유, 배려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봐. 자, 내가 가진 게 없잖아요. 베풀 수 있는 여유도 없죠. 어떻게 보면 가진 게 많잖아. 조금 베풀어도 되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자일수록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야, 사랑의 호자가 잘 때, 막 이러면서 눈치 보면서 자는 것 같아? 사랑의 호자는 그냥 자고 있어. 왜? 누가 너를 건드려? 약간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자일수록 여유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가진 게 없을수록 내가 약자일수록 능력이 없을수록 여유가 없는 거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여유라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그렇지. 어떻게 보면 희생이다 여유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더 강자로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인다라고 생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 작품에 딱 초점만 놓고 보잖아. 그렇지. 엄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나는 희생을 안 하잖아. 좀 창피한 생각이 드네? 이게 이 작품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왜 자꾸 그릇이라고 해, 무식하게. 근데 그게 아니지. 왜 우리 엄마는 무식하게 그릇이라고 쓰고 읽을까? 이유는 자식들 때문에 자기의 배움을 짧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난 학교식이나 다니면서 그릇이라고 배웠지만 엄마는 인생을 배웠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많은 걸 배워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학교는 그냥 학교가 아니라 소위 스카이, 소위 메디컬일 거야. 그러니까 나는 좋은 대학 가서 많은 걸 배웠고 사람들이 서울대 다녀? 의사야? 아니 그럼 뭐해? 나는 인생이 없는데, 나는 인생에서 못 배웠는데. 즉 무슨 얘기야? 나는 지식은 많지만 지혜는 없는 거지. 그래서 나는 뭐야? 지혜 없음에 대한 창피함. 엄마의 대조에서 엄마는 인생에서 배우셨고 나는 학교에서 배웠지만 그래서 지혜가 없고 그래서 난 창피하고 나는 이기심이 엄마보다 많은 것 같아. 난 그래서 창피해. 그래서 이 화자는 두 가지. 지혜가 없어서 창피하고 이기심이 많아서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자가 느끼는 그런 어떤 창피함이란 그 느낌을 제가 설명한 그런 것들 바탕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 삶이 깊어지면 문학작품이나 국어는 되게 쉬워지거든요. 근데 삶이 안 깊어지면 되게 어려워지고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돼버려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근데 니네들한테 안 하다는 이유는 이거야. 국어사전. 혹시 집에 국어사전이 있는 사람? 없을걸요? 우리 때는 국어사전 이만큼 두꺼운 게 있었어. 자, 이것도 이제 아예 고전 자료가 돼버렸네요. 아, 우리 사직카리나 너무 예쁘고. 국어 사전. 이제는 다 봐봐. 이런 거. 사전이 이렇게 책으로 두껍게 나와요. 영어 사전 있지 않니? 보통 부모님들이 사주시는 되게 비싸고. 그러니까 사전이 옛날에는 되게 귀했어. 지금은 네이버에 그냥 사전 있지. 누가 이걸 사서 보겠어? 근데 옛날에는 뭐야? 국어 사전이라는 게 되게 뭐니? 지적인 자랑 또는 지식적인 허영.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얘가 뭐냐면요. 그냥 외제차, 뭐 명품, 막 인스타에 사진 찍어 올리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니네가 이게 안 하다는 이유는 그거야. 옛날에는 국어사전 이만큼 두꺼운 국어사전이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루이비통 정도 되는 포지션인 거야. 그러니까 루이비통 백을 자랑하고 있어. 또는 벤츠 차키를 자랑하고 있어. 뭐 롤스로이스 뭐 시계를 자랑하고 있어. 그게 국어사전을 자랑하는 그런 느낌인 거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인스타에 그렇게 플렉스하고 자랑하는 게 천박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죠. 허세와 자랑이 좀 천박하다고 느껴졌고, 내가 좀 그렇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다. 우리 엄마는 폼은 안 나지만 훨씬 매력 있고 진국이야. 나는 폼은 나지만 훨씬 매력도 없고 진국도 아니야. 나는 허영과 허세가 있는 그런 느낌이야. 그걸 이렇게 50년 전 할아버지들은 표현했던 거고, 여러분은 이 느낌으로 정리하시는 거고. 대략 느낌 오셨어요? 예. 고생들 하셨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뭐 재밌게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자, 과제는 공익원 다 풀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채점은 아마 다음 주에 한 번에 할 거니까 지금 채점 안 된 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괜찮고, 예, 수고도 많이 하셨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갈게요. 예, 안녕히 가십시오.